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실기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활력징후랑 건강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징후 체온입니다. 활력징후라 하면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이렇게 네 가지고요. 교과서 기준으로 체온이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체온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체온계 종류는 수은, 전자, 적외선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수은 체온계는 수은 중독 문제 때문에 최근에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35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열을 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시고요. 수은 체온계 측정 시에 직장, 구강, 애가 순서로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 7.9도까지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요시간, 직장은 2에서 3분, 구강은 3에서 5분, 애가는 8에서 10분으로 가장 오래 시간이 소요되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체온계도 수은체온계랑 똑같아요. 정상 체온도 다 똑같고 순서도 다 똑같은데 단 소요 시간이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그쵸? 전자니까 기계가 알아서 재주는 거죠. 음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는 구강으로 체온을 잴 때 담배, 껌과 같은 경우에는 10분 뒤에 다시 측정을 해야 하고요.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은 후에는 대상자에게 30분 후에 측정을 하겠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외선 체온계인데요. 적외선 체온계로는 우리가 고막과 이마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고막으로 잴 때 소아는 후하방, 성인은 후상방으로 빗바퀴를 당겨서 측정을 해야 외이도가 곱게 되고 정확한 체온을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마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은 체온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이죠. 가장 낮고요. 땀이 나면은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네, 두 번째 활력징후 맥박입니다. 우리가 정상 맥박이라 하면은 60에서 100회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맥박을 대상자에게 측정하고 나서 기록을 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붉은색 꼭 기억하시고요. 빈맥은 100회 이상을 빈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60회 이하는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맥, 서맥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에서 맥박이 120회다 혹은 50회다 라고 할 때 이게 비정상적이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정맥은 맥박 리듬이 불규칙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맥박 결손은 말초 맥박이 심처음 맥박보다 수가 적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박 결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할 때 두 사람이 대상자에게 가서 한 사람은 심처음 맥박을, 한 사람은 말초 맥박을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합니다. 1분 동안 맥박을 같이 재는 거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맥박 측정 부위는 요골동맥이 되겠고요. 응급상황시나 대상자가 수전증이 있을 경우에는 경동맥을 사용합니다. 또 이때는 측정자가 대상자에게 맥박을 잴 때 측정자의 엄지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요골동맥에 접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이때 만약에 잘못 재게 되면은 측정자의 맥박을 대상자의 맥박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력징후 호흡입니다. 네, 호흡의 정상 횟수는 12에서 20회로 보고요. 12회 이하는 서호흡, 20회 이상은 빈호흡이라고 합니다. 이상호흡 종류 중에 체인스토크스 호흡, 네, 많이 공부하셨죠?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리듬이 불규칙한 호흡입니다. 임종시에 볼 수 있고요. 마치 코골이가 심한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스마울 호흡인데요.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나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케톤성 당뇨병 혼수시에 볼 수 있고요. 호기시, 네, 숨을 쉬고 내쉴 때 과일 냄새 혹은 아세톤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활력징후 호흡을 잴 때 중요한 것은요, 대상자가 의식하지 않도록 맥박을 재면서 동시에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지금 호흡 측정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리듬인 경우에는 30초 곱하기 2,
불규칙하거나 아동의 경우에는 1분간 풀로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호흡에 영향을 주는 몰핀 같은 약물을 쓸 때는요, 투약 전 호흡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12회 이하이거나 또 더 느릴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혹은 사용 시작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번째 활력증 후 혈압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혈압,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을 120에 80 정도로 알고 있죠. 이때 앞에 나오는 120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80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축기 혈압이 뭔지, 이완기 혈압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이 내용도 성인 파트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본문 내용 보실게요.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이 수축기 혈압입니다. 그리고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140에 90 이상, 저혈압은 90에서 60 이하를 뜻하고요. 혈압 측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도록 하여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측정 오류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죠. 커프의 크기가 좁거나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낮은 경우, 커프를 느슨하게 감은 경우, 식사 직후나 흡연 직후, 충분히 안정이 안 된 경우에는 높게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의 경우에는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높게 측정되는 경우만 정리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사정 돕기입니다. 일반적인 신체 검진 순서 시, 촉, 타, 청,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때 복부 검진 시에는 순서가 조금 달랐어요. 먼저 자세부터 볼게요. 복부 검진할 때는 앙화위로 반듯하게 누워서 다리를 올렸죠. 그 자세를 배횡와위라고 했고요. 이때는 타진과 촉진에 의해서 장운동과 장음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검진 순서가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문진을 할 때 의사가 그리고 혹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묻는 거죠. 그것을 문진이라고 하고요. 문진의 주관적 자료, 환자 자신이 느끼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관적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다, 두통이 있다, 식욕 부진을 호소한다, 열감, 속쓰림과 같은 것들이 주관적 자료에 포함이 되고요. 문진의 객관적 자료는 의사가 눈으로 판단할 수 있거나 신체 사정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명백한 징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종, 청색증, 기침, 고열, 홍조, 기자호흡 등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좌심실이 수축할 때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 정답 4번 수축기압이었죠. 2번 전자체온계로 애가체온 측정 시 옳은 것은 입니다. 측정 후 간호 기록지에 R이라고 기록한다. 좀 세부적인 문제가 나왔는데요. R은 렉탈, 직장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애가체온은 우리가 엑실러리라고 해서 A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번 상박은 가슴 위에 얹고 하박은 옆구리에 붙인다. 넘어갈게요. 체온계를 애가에 밀착시킨 후 8에서 10분이었죠. 4번 젖은 수건으로 애가부를 깨끗하게 닦는다. 젖은 수건에 의해서 체온이 또 내려갈 수 있겠죠. 5번 체온계의 측정 부위를 겨드랑이 중심에 밀착시킨 후 팔을 가슴 위에 놓고 측정한다. 제대로 체온을 재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